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세 번째 문제풀이 강의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용수철 관련된 문제만 쭉 풀려고 합니다. 우선 139번부터 봐볼 건데요. 문제 쭉 읽어보시면 내가 P점에서, 근데 이 P점은 뭐냐면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원래 위치가 되겠죠. 용수철 원래 길이. 거기서 놨더니 쭉 내려가서 R점에서 속력이 빵이 됐대요. 그럼 내가 손을 놓는 순간에도 속력은 0일 테고, 그리고 R점에서도 속력은 0이기 때문에 얘는 이 P점과 R점을 양끝점으로 해서 단진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건데요. 기억,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늘어난 길이로 판단하시면 되죠. 이 원래 길이로부터 Q까지 늘어난 거랑 R까지 늘어난 게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배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제곱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니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풀 때 직접 만약에 내가 이 중력 포텐셜과 탄성 포텐셜을 계산해서 풀면은 은근 오래 걸려요.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푸시면 좋냐면요. 정량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좀 정성적으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어차피 P점이나 Q점이나 R점이나 모두 동일하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중력 포텐셜과 탄성 포텐셜이 언제가 더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 말은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언제가 더 작은지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중력 포텐셜과 탄성 포텐셜의 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P점과 Q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어디가 더 작죠? 당연히 P에서가 더 작겠죠. Q는 평형점, 봐봐요. 이 양끝점의 중간이기 때문에 평형점이 되고, 이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따라서 이 중력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최대가 된다는 거이므로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급 봐볼까요? 용수철 상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평형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아래로 어떤 힘 받아요? 중력 받죠. 그럼 위로는 얼만큼 받아야 돼? 이 평형점의 의미가 합력이 0인 지점이므로 위로는 내가 지금 L만큼 원래 길이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돌아가려는 복원력, 탄성력이 KL만큼 작용을 해요. 그럼 그 두 개의 힘이 같아야지만 평형을 이루고, 그럼 얘네가 같으니까 K 빼고 넘겨주시면 L분의 mg라는 거를 또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번인데요. 자, 140번입니다. 140번은 풀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푸는 단진동 문제들 있죠. 단진동 문제는 결국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편한 문제들이 많아요. 물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직접적으로 쓰셔도 되지만 단진동 문제를 만나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내가 여기서 손을 놔주고 여기서 지금 속력이 0이 됐대. 그럼 이 L이라는 구간이 계속 단진동하고 얘도 이 L이 계속 단진동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물체가 같은 물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적을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단진동 그래프 이렇게 한쪽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는 평형점이야. 왜? 지금 이 그래프 Y축이 합력이잖아요. 그럼 합력이 0인 지점이 바로 평형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평형점은 여기서는 얘가 되고 가에서는 절반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끝점이죠. 끝점. 끝점은 뭐였어요? 의미하는 게 속력이 0인 지점이에요. 그냥 양 끝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평형점으로부터 여기가 끝점이 될 수도 있고 평형점으로부터 이 위에가 끝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요 거리랑 요 거리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잖아요. 따라서 이 평형점부터 끝점까지 거리는 L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가 가랑 나에서 같다고 했으므로 여기는 그냥 뭐라고 적으면 돼요? KL이라고 적으면 돼요. 기울기가 K가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 KL 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야. 즉 평형점과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고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같은데 지금 물체가 같으니까 질량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질량도 동일하기 때문에 속력도 가랑 나에서 최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가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인데 질량이 같기 때문에 속력의 최대값도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답이 1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길이가 4L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에서 L이고 나에서 5L이기 때문에 4L이면 한 약 이 정도 높이가 되겠죠. 여기를 4L이라고 제가 적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원래 위치, 원래 길이.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내가 힘을 꾹 눌러서 L만큼 남아있는 상태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힘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쭉 위로 올라가서 5L만큼 가서 정지했대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정지했고 정지했기 때문에 이 정지를 양끝점으로 해서 계속 단진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평형점은 어디가 돼요? 평형점은 이 L과 OL의 중간인 3L인 지점에서 평형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려보시면 이 위치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3L이 평형점이 된다는 겁니다. 속력이 최대인 지점이자 평형점이 되겠죠. 그리고 평형점식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평형점식을 한번 써보면 내가 여기서 지금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mg잖아요. 그 mg라는 값과 뭐가 같아야 돼? 지금 원래 길이로부터 L만큼이 압축된 거죠. 그러면 돌아가려는 복원력은 위쪽으로 작용하고 KL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KL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V가 궁금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요. 내려갈 때 V면요. 단진동 하잖아요. 다시 올라갈 때도 V가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어차피 같은 높이에 있다면 중력 포텐셜도 동일할 테고 이 탄성 포텐셜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어차피 중력과 탄성 포텐셜이 동일하므로 운동 에너지도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속력이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가 같은 겁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단진동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평형점이에요. 평형점. 그리고 여기는 양끝점이 되겠죠. 양끝점. 그럼 내가 요거 L이잖아요. L. 여기가 바로 양끝점 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가 L이고 여기가 3L이면 딱 들어맞죠. 처음 출발점에서 이렇게 3L까지 쭉 가가지고 이 전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요. 이 넓이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L에서 2L,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L이잖아요. 그쵸? 2L만큼 이동해서 평형점만큼 간 게 아니라 L에서 L만큼을 이동해서 지금 그때 속력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즉 이 2L을 전부 다 움직인 게 아니라 절반만 움직였을 때 속력이 궁금한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넓이가 요만큼밖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넓이가 나눠보시면 요 넓이만큼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그쵸? 이만큼은 아직 안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4조각 중에 3조각이잖아요. 그럼 4분의 3을 곱해야지만 이 속력이 V일 때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가 2LK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삼각형 3개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전체 넓이 계산해보시면은 2L 제곱 K 거기다가 4분의 3만큼을 곱한 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의 mv제곱이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 답이 다 GL꼴이죠. GL꼴. 여기는 근데 K가 나와 있잖아요. LK. 그래서 이 KL 대신에 mg를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KL 대신에 mg 대입하시면은 mgl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거하시면은 2분의 3이 나오고 그게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 나와요. 그럼 얘랑 얘 지워지고 m끼리 지워지기 때문에 루트 씌우시면은 v는 루트 3gl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건을 좀 잘 읽으면서 풀어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 C를 F로 당기고 있어서 정지해 있죠. 딱 놓으니까 쭉 내려가서 여기서 정지했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이 단진동의 양 끝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그어볼게요. 여기랑 여기가 단진동의 양 끝점이 된다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그럼 평형점은 어디죠? 평형점은 정확히 이 중간점이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평형점. 그리고 문제 마지막 줄에서 보시면요, 나에서가 가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9배래요. 그럼 이 말은 늘어난 길이가 원래 길이로부터 나에서가 가의 3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랑 나의 1대3 내분점이 바로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즉 봐보세요. 자, 이거를 4등분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1칸, 2칸, 3칸, 4칸이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원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용수철의 원래 길이. 그러면 위로 1칸이고 아래로 3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비가 1대3이어서 탄성 포텐셜의 비가 1대9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2가 되고 여기서 9, 2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됐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궁금한데요. 이것도 지금 여기 계속 단진동 할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볼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구간의 끝점이고요. 여기가 평형점이죠. 그리고 그 길이는 얼마예요? 지금 요만큼, 이만큼이 D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D가 나와. 2분의 D. 그러니까 즉 여기가 2분의 D라고요. 근데 내가 이 원래 길이부터 다 돌아갔을 때 속력, 이 평형점까지 갔을 때 속력이 아니라 이 한 칸, 4분의 1 D만큼 갔을 때 속력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푼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2분의 D에다가 K를 곱한 값이 되는데 이것도 답을 슥 보니까 K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형점식을 한번 써보는 거야. 이때는 지금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mg고요. 그리고 원래 길이로부터 4분의 1만큼이 압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4분의 1 kd가 바로 올라가려는 탄성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kd 대신에 4mg를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2mg라는 값이 됩니다.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mgd가 되고요. 거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준 게 바로 원래 길이에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은 8분의 3 mgd가 되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라는 거를 구해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이 문제는 용수철 상수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요. 100이라고. 그럼 한번 써볼까요? 지금 이쪽으로 10N 작용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20N만큼 작용하고 있죠. 근데 정지해 있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 20하고 10을 더한 30N이 돼야 돼요. 얘가 30N이라고. 당기는 힘이 이렇게. 그러면 원래 길이보다 용수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길이보다는 늘어났겠지. 얼만큼? 용수철 상수가 이거기 때문에 0.3m만큼 늘어나면 되는 거죠. 0.3m만큼 원래 길이보다 늘어났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 늘어난 길이에다가 용수철 상수를 곱한 30N만큼을 당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에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 문제의 시작은 여기가 아니에요.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뭘 제거할 거냐면 실피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즉 얘를 제거를 해준 순간부터가 우리 문제의 출발 지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전 문제들에서 그 물체 같은 거를 잡고 있다가 딱 그 놔주는 순간부터 운동이 시작한 것처럼 얘를 그 자르는 순간부터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그 이 C를 제거한 순간부터는 아래쪽으로 20만큼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30만큼 힘이 작용하죠. 그럼 얘는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됐대요. 운동을 이렇게 위쪽으로 했으니까 이 상황이 됐대. 자, 그럼 봐볼까요? 아래쪽으로 얼마 작용해? 20N 작용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0.1m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0.3만큼 늘어난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 길이보다 0.2만큼 늘어난 상황이 되겠죠? 그럼 탄성력은 얼마가 돼요? 이쪽으로 20N이 돼요. 근데 이 두 힘이 같네요. 그럼 여기서 멈출까요? 같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가던 속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즉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힘과 이 힘이 같으니까 힘의 평형을 이뤘죠. 이게 바로 이걸 제거한 이후로 처음 맞닥뜨리는 평형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좀 그려보자면 내가 가에서 P라는 실을 제거한 순간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뭐가 되는 거야? 끝점이 되는 거야. 가에서 실을 제거한 순간이 얘가 되는 거고 바로 요 평형점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에서 나까지 갈 때 늘어난 길이가 줄어드는 길이가 0.1이잖아요. 그 여기를 0.1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용수철 상수가 100이기 때문에 100을 곱하시면 바로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N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속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시면 돼요. 이거 넓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0.1 그럼 그냥 2분의 1이 나오죠. 그게 바로 나에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얘가 한 덩어리죠. 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 mv제곱을 쓰실 때 전체 질량을 쓰셔야 돼요. 1kg랑 2kg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v제곱을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3 넘긴 다음에 루트 씌우시면은 v는 바로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나온 지 오래된 문제긴 한데 그냥 가볍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용수철을 양쪽에 끼고서 막 흔들려가지고 중간에 결국에는 정지하게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보시면 걸린 시간이 유리랑 사포에서 다르죠. 그리고 횟수도 사포에서 더 적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마찰력이 사포에서 더 세기 때문에 마찰력이 세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털리겠죠. 마찰력이 세니까. 외력이 한 일이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금방 멈추고 조금만 움직이고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 움직이는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유리에서가 사포에서보다 크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안 나무 토막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가 없죠. 멈췄다는 거는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동안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맞아요. 이 마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45번은요. 이건 약간 독특한 소재라서 조금 가져와 봤고 뭐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자, 이거는 용수철이 단진동을 하는 것 같은데 마찰력이 있는 경우예요. 마찰력이 없으면 단진동을 했겠죠?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얘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줄어들다가 멈춰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그 원래 길이에 딱 멈출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돌아갈 때 지금 봐봐 이게 원래 길이잖아. 돌아갈 때 얘랑 얘 길이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뭐 어딘가에서 속력이 최대값이 될 테고 그럼 여기서 다시 정지했죠. 그럼 이때도 탄성 포텐셜이 어느 정도 갖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마찰력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다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값을 100이라고 잡아보자. 100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100보다는 뭐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B는. 이해 갈까요?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작다는 건요. 원래 길이로부터 거리도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거죠. 그러면 이 OB 길이랑 OA 길이 중에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OA 길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밀어줄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갈까요? 이 B의 거리보다 OB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이 OC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여기 B가 있고 B에 치우쳐서 O가 있고 끝에 A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 내가 이렇게 쭉 이동하는 동안 속력은 그럼 어디서 최대냐면요. 원래 길이가 아니라 지금 단진동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양 끝점의 속력이 0이죠. 그러면 그 정확히 중간 지점에서 속력이 최대값이 나와요. 그럼 대신에 이 B에서 다음은 요만큼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속력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속력이 최대인 지점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줄어들기도 할 테고요, 애초에. 아무튼 간에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억 한번 풀어볼까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에서가 가장 크다.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계속 탄성 포텐셜이 줄어들 거거든. 끝점을 찍을 때마다. 그러면 탄성 포텐셜이 줄어든다는 거는 거리도 줄어든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니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5에서가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5보다 오른쪽의 위치에서 속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와 B에서 같지 않아요. A에서가 더 큽니다.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푸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출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